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위치 벡터까지는 배웠거든요. 성분과 내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준비 학습으로 위치 벡터 먼저 한번 학습해 보면, 위치 벡터가 뭐였지? 그 깔끔하게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시점이 뭐인 벡터? 0, 원점. 맞죠?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화살표잖아. 맞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나 거슬린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자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치 벡터라는 걸 배웠어요. 오케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건 어떤 의의가 있겠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벡터들이 같은 벡터일 수 있다는 거지. 맞죠? 근데 수학에서는 같은 건 하나만 있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서 얘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면, 시점을 일치시켜 버리면, 맞죠?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위치 벡터의 의미였어요. 근데 그 위치 벡터는 이제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화살표로 벡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좀 없어 보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벡터를 얼마나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원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니까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좌표 평면을 한번 도입시켜 볼게. 그리고 또 준비 학습으로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은, 앞에서 계속 이런 거 많이 했지 않나? 어떤 벡터가 있으면 얘를 어떤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연습 우리 많이 해왔다. 동의합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정육각형이 있으면, 맞죠? 얘와 얘를 이용해서 뭐 얘도 표현할 수 있고, 얘도 표현할 수 있고, 얘도 표현할 수 있고,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됐죠? 그러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위치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위치 벡터를 어떤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요 벡터와 요 벡터로 한번 잡아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요 벡터를 내가 E1 벡터라고 하고, 이 벡터를 E2 벡터라고 할게. 그리고 편의상 이거를 우리가 꼭지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꼭지점을 A, B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죠? 이 위치 벡터의 종점의 위치가 지금 저렇게 좌표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벡터를 내가 예를 들어 A 벡터라고 하면은, 이 A 벡터를 우리는 E1 벡터와 E2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E1 벡터는 내가 뭐로 잡았냐면은,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E1 벡터로 잡았고, E2 벡터는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E2 벡터로 잡았어요. 그 가장 베이직한 벡터로서 상당히 좋은 요건을 갖췄어요. 오케이? 그럼 이 A 벡터는 봐봐. E1 벡터를 E1 벡터의 몇 배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렇죠? 그 수를 넣게, 그냥 쉽게. 이게 만약에 2, 3,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E1 벡터와 E2 벡터를 어떻게 더해야 A 벡터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맞죠? E1 벡터의 3배만큼 갖다가 E2 벡터의 2배만큼 더하면은 얘가 되잖아. 동의합니까? 그럼 3 E1 벡터 더하기 2 E2 벡터, 이런 식으로 A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어? 그때 우리는 얘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얘들을 성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알겠나? 얘들을 성분이라고. 어차피 이제 E1 벡터와 E2 벡터는 계속 나올 거거든. 오케이? 근데 수학에서는 뭐든지 표현할 때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잖아. E1, E2 벡터 맨날 등장할 건데 맨날 쓰는 거 좀 그래.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거를 필요한 것만 똑똑 떼가지고 3, 2 이렇게 성분들만 떼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좌표랑은 다른 개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A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애들한테 물었어. 만약에 A가 뭐 이래가지고 3, 2 하잖아.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한다는 소리가 A.2, 3,2예요. 이렇게 대답하거든. 아니죠. 엄밀한 의미는 A 벡터는 이1 벡터의 3배에다가 이2 벡터의 2배를 더한 것과 같은데 그거에 표현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응? 엄청난 개선이죠. 이제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평면 벡터의 크기 쌤 원래 알았는데요. 이제 성분으로 나타난 맞죠? 평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벡터의 크기 앞 단원까지만 해도 어떻게 배웠어? 얘의 길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 재야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는 성분으로 나타나니까 A 벡터가 예를 들어서 성분이 A1, A1, A2라고 할게요. 맞나? 그러면은 A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겠어? 무슨 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의 연산. 연산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맞죠? 벡터의 연산을 이미 배웠는데 역시나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으니까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연산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벡터의 연산에는 뭐 있었어? 더하기, 빼기, 실수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직 내적은 안 배웠고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앞에서만 해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더하고 어떻게 뺐어요? 두 벡터 어떻게 더했는데? 그래서 더했잖아. 뭐 평행사변형법이라든지 삼각형법이라든지 없어 보이겠으리 맞죠? 빼기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성분을 이용해서는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A 벡터를 내가 A1, A 벡터의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은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것은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것이며 A 벡터와 B 벡터를 뺀 것은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A 벡터를 실수배한 것은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잖아. 왜? 우리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를 뭐로만 알았으니까 뭐로만 했었다? 그림으로만 했었잖아. 이제는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떻게 계산이 된다면 아주 편하겠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 좋겠노? 맞지? 더하기는 그냥 x끼리 더하면 되고 빼기는 x끼리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실수배는 그냥 x에다가 실수배하고 맞죠? y에다가 실수배하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성분이 엄청 유용한 알겠나? 성분은 한번 맛봐버리면 그림은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저런 허접한 표현 방법은 쓸 일이 없다고. 성분은 너무나 좋은 표현. 그러니까 이게 다 된다는 거야. 그럼 다 증명하지 않고 하나만 볼게. 알겠죠? 어떻게 되냐면 봐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이게 A1, A2 개념이 아니라 했죠. 맞죠? A 벡터 성분 A1, A2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 벡터는 E1 벡터의 A배에다가 E2 벡터의 B배를 A1 배에다가 A2 배를 더한 거야 이 뜻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A 벡터고 그다음 B 벡터는 이게 B1, B2 이따위로 대답하면 안 되고 E1 벡터의 B1 배에다가 맞죠? E2 벡터의 B2 배를 더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되는 거예요? 벡터 연산에서 얘랑 얘는 같은 벡터니까 연산이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A 플러스 B에다가 E1 벡터 맞죠? 더하기 A1, B1에다가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에다가 E2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그냥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성분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개수만 따오면은 성분이 되니까 A1, B1, A2, B2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좋죠. 계산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에 의한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떤 벡터의 성분과 크기를 구해봤냐면 위치 벡터의 성분과 크기를 구했잖아. 방금까지는. 맞죠? 그러니까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거야. x축, y축이 있는데 위치 벡터가 있으면 맞죠?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a1, a2라고 합시다. 그럼 성분은 a1, a2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크기는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벡터가 모든 벡터가 위치 벡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평면상에 두 점이 있어요.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얘가 A1, 자, 얘가 A1, A2고 얘가 B1, B2라고 하자. 그러면 AB 벡터가 존재할 거 아니야. 이것도 엄연히 벡터란 말이야. 그럼 모든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성분으로 표현을 하려면 전제는 뭐야? 무슨 벡터여야만 성분 표현이 가능해? 위치 벡터. 그렇죠. 오케이? 위치 벡터만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순서로 생각해봐. 위치 벡터 배운 다음에 우리가 성분 배우고 뭐 길이 배우고 연산 배우고 이렇게 했잖아.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엄연히 이 벡터인데 이 벡터를 어떻게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것이냐? 위치 벡터로 먼저 나타낼 것이다. 위치 벡터로 나타낸다는 게 뭐 별건가요? 이 시점을 뭘로 만드는 거지? 원점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 까만색이랑 길이와 방향이 똑같도록 파란색을 만들었을 때 얘는 종점이 몇 콤마 몇이 되나요? 이걸 묻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접근, 둘 중에 뭐가 편한지 잘 들어봐. 첫 번째 접근은 잘 봐. 그럼 까만색을 파란색으로 이동한다는 건 일종의 무슨 개념이야? 평행이동 개념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마이너스 a1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2만큼 이동한 거잖아. 동의합니까? 그럼 이 종점 역시 그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몇 콤마 몇 되겠어요? b1 마이너스 a1 콤마 b2 마이너스 a2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쉽지?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접근도 괜찮아요. 뭐냐면은 AB 벡터잖아. 맞죠? AB 벡터를 위치 벡터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 벡터의 뺄셈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맞죠? 벡터의 뺄셈은 이 공식 별 B 빼기 별 A로 내가 표현할 수 있다. 동의해. 되게 강조했는데 기억나요? 이 별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 근데 이 상황 여기서는 별 자리에 뭘 넣어버릴까? O를 넣어버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별 자리에 O를 넣어볼게. 시점을. 왜? 그러면은 얘들이 뭐가 됨으로써 위치 벡터가 돼버림으로써 얘는 지금 당장 성분을 가지지 않지만 얘들은 뭐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성분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의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O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분이 몇 콤마 몇이겠어? 그쵸. B1, B2 되겠죠. OB 벡터면 이거잖아. 맞죠? 오케이? 빼기 OA 벡터면 A1, A2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벡터의 뺄셈 우리가 바로 위에서 방금 배웠거든. 그럼 이거는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언뜻 들었을 때는 어때요? 이게 좀 더 쉽게 느껴지죠. 평행 이동 개념이. 맞죠? 근데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능숙하게 이런 변형을 통해 가지고 항상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요 공식도 처음부터 상당히 강조했던 것이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분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위치 벡터가 아니라 두 점에 의해서 나타난, 두 점에 의해서 표현된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고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성분으로는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결과는 하나지만 방식은 두 가지로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쉽습니다. 맞죠? 크기는 그냥 이 까만 이 길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구하면 되겠어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b1-a1의 제곱 더하기 b2-a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잘라서 갈게.